정치 이런 건 모르겠고, 아니 그냥 벌려놓은 거나 잘하시죠.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산다 뭐 이러면 혹하죠. 일단 누구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최근에 손뼉치듯이 했는데, 거기서 깨달은 건 그런데 정치인들은 오로지 그냥 펴구나. 난민도 아닌데 이주단지 만들어서 어떻게 가서 살 거예요? 초등학교 옮겨줄 거예요? 차근차근 해야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재하락 조정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산 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사이드 화이팅!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최근에 갑자기 야당이 손바닥 마주치듯이 손뼉치듯이 했는데 좀 저도 살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깨달은 건 그럽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국민과 주거 환경과 주택가격의 안정성, 이게 첫 번이 아니구나. 오로지 그냥 펴구나. 이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엄밀히 노후주택단지 특별법입니다. 이게 나왔을 때가 대선 공약 때 나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급조된 공약입니다. 급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당하고 일산이 용적률이 좀 낮아요.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용적률이 낮으면 지을 게 더 많이 나오니까 일반 분양에서 돈을 번 거로 자기들 돈 안 내고 건축하려는 거거든요. 이익이 생기는 거. 용적률이 막 200%면은 지어서 분양팔 게 적으면 돈을 자기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태예요. 용적률을 더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덜 내게 되고 이익이 생기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서울 시내 다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집이 올라가다 보면 사람 살 때 못 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적정 주거 단지 삶의 쾌적성을 따져볼 때 200%에서 250%가 제일 그나마 좀 높은 건데 가는 추세예요. 그런데 던진 게 뭐냐면 500%라는 걸 던졌어요. 그건 업무지구예요. 그냥 빌딩이에요. 그래서 닭장이라고 하죠. 닭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를 던졌잖아요. 던졌는데 영기 신도시란 말을 제가 자꾸 쓰는데 목동, 상계동, 압구정.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게 더 먼저 지었어요. 그럼 거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거나 조합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특별법에서 간다?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예요? 소유주들이잖아요. 소유주들이 열심히 뭉쳐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정부가 도와주는 부분은 뭐냐? 그냥 국가 예산 조금 기반시설 도와주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소유주 입장에선 자기 단지에 맞는가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기 신도시들이 막 화를 내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냐? 또 이기 신도시는 우리는 안 해줄 거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급조돼가지고 바뀐 게 노후주택 특별법이 된 거예요. 급조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어느 큰 지역의 주거 지역을 대개조시기 수준이면 5년, 10년 공청회 합니다. 이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맞았다고 했을 때 각 주체들의 원하는 바, 물론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알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한다면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건 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명분은 뭐 용적률 올리고 주거의 쾌적성을 높인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급하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차근차근 해야죠. 게다가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리모델링 활성화를 썼어요. 그 덕분에. 왜냐하면 여러분 아쉽게 30년 전에는 수도 배관이나 이런 관 있잖아요. 강관이에요. 쇠로 만든. 그러니까 녹이 슬어요, 오래되면. 근데 그 뒤부터는 강관이 아니라 동관을 썼고 지금 이제 PVC에서 반영구적이에요. 녹이 안 슬어요. 그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일기 신도시들은 너무 잘 지었어요.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과 전원주택 이론이 들어가가지고 에베네zer 하우저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전원주택 도시 이론 다 합쳐가지고 이미 그때 이제 바로 초등학교가 단지 옆에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보행에 대한 걸 우선으로 하고 차도보다 잘 돼 있는 도시예요. 그러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1세대 1주택에 한 것처럼 차량도 한 대 정도라고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30년 전에. 근데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한 집에 뭐 두세 대 다 있는 데가 많아지니까 주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론 뭐예요? 주차 문제, 배관 문제죠. 그럼 건물 부시고 새로 그냥 지으면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자본주의의 이 탐욕 요인이 들어와서 용적률을 올려주면 내 돈 안 짓고 짓는 논리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건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30년이 되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200% 밑이에요. 낮기 때문에 올리면 돈 많이 안 들고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으니까 하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녹이 많이 쓰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도 해달라고 한 게 이제 리모델링 특별법인데 리모델링 특별 완화를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하는 데가 많아요. 분당에. 그럼 리모델링 하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부실 거예요?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노후주택법으로 바뀌었고 지금 마치 통과가 되면 이 일기신도시가 막 난리 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역에서 지금 정부의 계획이 블록 단위별로 가는 거예요. 단지 한 8개, 10개 모아서 단지 통째로 싹 하고 이렇게까지 정부가 얘기한 그 그림에 맞게 되는 거예요. 꿰어 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8단지, 10단지가 나가려면 갑자기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주 단지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주단지 뭐 난민도 아닌데 이주단지 만들어서 어떻게 가서 살 거예요? 그럼 여기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옮겨줄 거예요? 이런 문제도 지금 하나를 들여다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5년 10년 걸리는 건데 이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뉴스에서 붕 떴잖아요. 떴지만 기간을 계산해 보면 블록 단지가 8개면 이 사람들이 나가고 이주 단지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그 블록별로 해가지고 할 때 나갈 때 자기 돈 계산할 때 내 재산을 얼마 쳐줄지 서로 또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그 지정이 되고 이 단지가 먼저 한다 할 때 그럼 옆에서 우리 단지부터 먼저 해줘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또 조정해야 되죠. 어떤 이유로 여기부터 하겠다. 심하게 되면 추첨제 할 수도 몰라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은 맞아요. 그러면 원래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상 30년이면 되는 거니까 기존에 하던 리모델링에 30년 된 단지들이 알아서 차곡차곡 하면 전혀 문제가 없던 거예요. 근데 정부의 명분은 뭐냐면 10만 가구를 늘려서 공급하겠다예요. 그럼 30만 가구에서 10만 가구 25% 30% 늘리는 건데 그러면 옆에 그냥 빈 땅 많거든요. 거기 새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주민들 분쟁도 안 생기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블록 단위별로 5년 걸리면 10블록이면 몇 년이에요? 50년 걸려요. 아니면 이 블록을 넓게 가지고 어마어마한 단지와 어마어마한 물량 한 번에 다 이렇게 싹 없애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주 단지 또 어마어마해지고 일이 좀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분명한 것은 새로 지어야 되는 건 100% 맞아요. 짓는 방법이 리모델링이 있고 재건축이 있는데 이 법이 나온 겁니다. 이 법이 완벽하게 되려면은 각각 주체 지역마다 다 이게 의견이 통합돼야 되는데 급하게 가다 보면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하게 지가면 제 아들이 아니라 손자 정도 돼야 그 집에 들어갈까? 그래서 급하게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가야 되는 방향은 맞고 하나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법만 통과되지 뭐 시행균형, 시행규칙, 지구단위 계획 이런 거 만드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본인이 내가 지금 사면 이거 뭐 5년 뒤, 10년 뒤에 입주할까? 그건 좀 섣부른 좀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재건축 조합이 있어요. 그대로 하겠다고 해요. 그럼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죠. 만약 안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법을 통과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단지는 재건축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체 그림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림이 깨지잖아요. 이걸 뭐 통상적으로 존치죠. 이렇게 해요. 관리죠. 안 하겠다고 한다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왜 국민재산권을 함부로 니들이 하냐고 위헌 소송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놔뒀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미 법이 있잖아요. 그냥 하면 돼요. 주민들이. 저는 그게 더 그 상태에서 차라리 정부에서 이렇게 막 오버슈팅 할 게 아니라 도와주는 형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가 더 국민을 위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유달리 정치하는 양반들이 좀 정신 상태가 제가 볼 땐 정말 건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대학생만 되셔도 느낄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젊은들한테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직접. 저희 또래 생각은 이게 정치적으로 쓴다는 느낌이 많은데 젊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우문현답이 나왔는데요. 정치 이런 건 모르겠고 아니 그냥 벌려놓은 거나 잘하시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답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뭐 공공 3기 신도시부터 해서 지금 뭐 서울 안에도 뭐 용산 정비창 그거 뭐 이런 것도 좋은데 많은데 그 진도가 잘 안 나가잖아요. 하던 거나 잘하지 이 소리 같아요. 젊은 얘기는. 정치적인 건 떠나서라도. 그러면 저는 역으로 정치적이라는 게 거꾸로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거구나. 진짜 국민을 위하면 원래 하던 거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하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면 이해가 되고 박수를 치겠지만 하던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또 더 하겠다고 뭐 이런 논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들이 한 번은 이거 좀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걸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 관계자들이 좀 이 젊은이들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메가시티 이론은 사실 지금 이건 완전히 제가 볼 땐 총선용입니다. 김포 편입이 지금 이제 정치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김포 편입이 됐을 때 장점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단점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쉽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치 논리로 또 누가 봐도 좀 정상적이진 않지만 뭐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들어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거 젊은 분들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성세대들은 자기 동네 집값 혹시 오를까 해서 혹시예요, 혹시. 그분들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주로 영국, 프랑스에서 좀 출발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쪽이 이제 근교 지역들이 이제 교통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면서 행정 편입의 형태로 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한 1920, 30년 전에. 서울도 이미 했어요.
지금 강남구 일대가 시흥군 뭐 거기서 다 잘라 나온 게 경기도께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밑에 강남 지역 일대는 대부분이 다 경기도였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때 이미 메가시티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강남하고 동작구, 관악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메가시티가 된 겁니다. 영등포구 이런 것들이. 된 상태에서 지금은 굳이 그것을 그 지도상으로 봐도 길쭉하게 삐쭉하게 돼 있어요. 그런 데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김포 시민들도 이제 아셔야 될 게 여러 가지 장점 딱 하나죠. 그냥 이름 서울. 그러면 서울의 북부 지역에도 교통시설이 안 좋아서 주택가격이 제대로 평가 못 받는 데가 많아요. 그럼 답은 뭐예요? 같은 서울인데. 같은 서울인데 여기는 20억인데 저기는 왜 6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포 편입의 그 문제는 부동산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고 봐요. 제가. 이것도 공천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먼저 할 일은 그냥 5호선 놓고 고속도로 2개 더 놔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편입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데, 생활권이라는 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게 다 같이 되는 데를 얘기하는데, 지금 2기 신도시도 다 생활권이잖아요. 지금 서울에 밀집되다 보니까 업무가. 그러면 그걸 분산할 생각을 해야지. 도리어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해외 메가시티의 개념도 보면 광역철도, 영국은 크로스레일이라고 그러고 프랑스는 RER이라고 해서 이렇게 광역급행철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떼제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의 한 형태인데, 그걸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메가시티의 개념의 생활권을 두고 뭐 행정지원이나 교통지원 이런 쪽으로 움직였지, 지금 갑자기 메가시티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더 넓힌다? 아직 MB 정부 때 메가시티 얘기했잖아요. 그때 얘기가 나지도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미 서울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지금의 메가시티는 국민을 위한 메가시티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한 분들은 막 편입된 게 좋겠지만, 그러면 서울시 김포구가 되겠죠? 김포구. 구가 되면 서울시에서 용돈을 받았어야 돼요. 지방교부금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어촌 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아요. 농어촌 특별법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못 받죠. 또 농어촌 특별전용이라고 있어요. 더 힘들어지죠. 만약에 5호선 지금 놔달라고 하잖아요. 골드라인. 그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돈을 낼 때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더 힘들어져요. 국가에서 재정 지원이 지방자치제 이렇게 있을 때는 국가에서 한 70% 정도 지원을 해요. 교통 설치를. 그러면 좀 수월하잖아요. 근데 서울시로 되면 이게 40% 50% 줄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서울시 입장에서 지금도 할 데가 많아서 미치겠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 교통부터 계획부터 발표해라. 그러면 뭐 동조하겠다. 이상하게 또 하거든요. 거기 똑같아요. 그냥 교통계획부터 하라 하면 되죠.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일대에 교통계획만 잘 놔줘도 서울로 갈 생각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시티 개념은 좀 정치적이다. 그래서 너무 속지 마셔라. 이거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발표가 나고 나서 찬스다 하고 파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하락 거래가 더 많고. 52건이 거래가 됐는데 하락이 32건이에요. 상승이 14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장밋빛 가시면 안 되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요번에 그 옥수동 사기단 지역주택조합 이번에 구속됐죠? 뭐 지역주택조합은 전 개인적으로 사실 90% 이상 제가 말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관리도 미흡하고 지역주택조합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비율적으로 20%에서 10%만 성공을 하고 8, 90%는 결국은 좀 안 좋은 결과가 이어지는 걸 제가 몇십 년 동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이렇게 좀 사기 사건이 많이 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많이 좀 규제화 시키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틈을 이용해서 뭐 사기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벌기가 몇백억, 몇십억 벌기가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의 탐욕,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차익을 남긴다는 탐욕을 이용한 거거든요. 거기에 특히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산다. 뭐 이러면 혹하죠, 일단 누구나. 그런데 모양이 이제 일반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뭐 지역주택조합이다, 직장주택조합이다,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거든요, 대부분. 그걸 갖다 그냥 조합장 하면 재건축 조합장인 줄 아시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의 일부를 매입한 상태에서 그 원주민도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럼 나머지 땅을 다 매입을 해야지 완비가 돼야 사업이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다 매입이 안 됐잖아요. 그럼 뜻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내가 여기 조합을 만들 거고 이거 다 부지를 사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으로 싸게 받습니다. 그러면 몇 개 산 거를 샘플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지 위지 이미 다 땅 매입됐습니다. 만약 승인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승인을 받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어느 정도 가이드를 지켰을 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게 법이 강화가 됐어요.
근데 요번에 사건은 그것도 어긴 거예요. 그 기준에 안 들어가는데 허가를 안 받고 조합원을 모집한 거예요. 예전에는 허가하고 뭐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해서 사고가 더 많았고, 그나마 이제 법이 강화돼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들어가서 어떤 조건이 됐을 때 하는 거를 이렇게 인가 조건을 바꿨는데 그것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용산구 한남동에 줬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집은 강원도 속초에 있는데 모델하우스가 강남에 있어요. 뭔가 느낌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남동에 체리고, 물론 옥수수와 멀지는 않지만 그런 양태들을 봤을 때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지역주택 조합원분들이 경찰에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걸린 거거든요. 안 했으면 피해가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지금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장부터 해서 추진위원회부터 시작되거든요. 조합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인가를 받기 전까지. 조합이 다 돼야 조합을 결성할 거 아니에요. 조합을 결성하는 과정 중에 사업이 잘 안 되면 받았던 돈 들고 튀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이 법률 제도화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흡해요. 예를 들면 통장을 갖다가 국가 지자체에서 에스크로우라고 그러죠. 안전보장제도. 그 통장으로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걸 피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철저히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어떤 문의가 오시거나 의뢰가 오시면 절대 좋아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고 날 가능성이 80% 이상이 1번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20% 현장들은 또 조합장님들이 진짜 지역 원주민이고, 이런 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역 원주민이 조합장이어야 되고, 한 20년 이상 사신 분들. 그러면 진정성이 좀 있어요, 현장이. 근데 그렇지 않고 다 봤더니 주민등록번호를 떼어봐달라 하면 잘 못 떼어주면 이상하죠. 떼었는데 5년 살았어요. 이거는 목적이 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도 나 30년 사신 분이 조합장을 하죠. 이분은 진정성이 더 있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과정 속에서 서류가 투명하게 오픈되는 현장이 있어요. 요즘은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개하게 되었거든요. 공개하는 회의록이나 그 일지가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학생들이 숙제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개 회의록을 보면 내용을 좀만 보시면 아, 여기 믿을 만하다, 안 믿을 만하다 이런 분간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10억인데 6억이다 여기 혹해가지고 하시면 정말 낭패 보는 일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맨날 싸우지 말고, 이런 부분 사실 머리도 똑똑한 분들 아니에요? 모이셔가지고 1박 2일이면 이건 해답안이 다 나오거든요. 일부러 일을 일으켜가지고 뭐 변호사들 수입 늘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국가가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사기가 터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좀 나서셔가지고 좀 더 제도를 좀 강화시키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시기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장에 접하시면 좀 행복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